자, 이제 국제투자 11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의 이제 그 두 번째 요인을 이제 살펴보죠.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경제 자유 및 개방의 확대입니다. 일관성 있는 이제 기업 친화적인 환경 및 규제 완화 정책인데요. 이제 아일랜드 성공 요인으로 과감한 기업 친화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 개방 조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한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시켰고, 과감한 시장 개방, 노동시장 안정 및 유연성 확보, 그 다음에 진입장벽의 제거, 1957년에 제조업 통제법을 철폐한 이후에 외국인 투자 유입이 이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러한 조치의 결과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Doing Business라고 합니다. 기업 환경 보고서 상에 세계 8위의 기업 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세계은행 2008년 기업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몇 가지 한 순위들을 보면 아일랜드는 창업이 5위, 허가 취득 20위, 고용 규제 면에서 좀 낮죠.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37위, 재산 등록 좀 더 나고 79위. 그렇지만 이제 융자 여건은 7위, 투자자 보호 5위, 조세 납부 6위, 폐업 6위 등으로 나타나서 몇 개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교육 절차 20위, 계약 이행 39위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다른 많은 부분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에 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일랜드는 이제 프레이저 연구소,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 자유 지수가 또 매우 높은 경제 활력도가 큰 국가 중 하나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시장 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 자유가 1980년에 72개국 중에서 24위, 2005년은 141개국 중에서 9위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80년에 35위, 2005년에는 32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23-3을 보면 아일랜드의 경제 자유지수 순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1975년에 24위, 그 다음에 쭉 와서 이제 1990년에는 20위로 좀 낮아졌고요. 95년 이후로는 이제 10위 안으로 다 5위, 7위, 9위로서 10위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경제자유 순위는 1975년에 38위에서 이제 1990년에 34위로 조금 이제 낮았다가 다시 95년, 2000년에 40위 중반권으로 갔다가 2005년에 또 다시 30위권. 그래서 대체적으로 30위권에서 40위권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일랜드의 이제 EU 가입 및 개방 조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EU 가입 이후에 FTI가 이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950년대 말에 이제 국내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자유화를 추진했습니다. 1965년에는 앵글로 아이리시 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개방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죠. 이런 이제 과감한 개방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또한 기여했는데요. 아일랜드의 무역 개방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73년에 산업개발청, 즉 IDA를 설립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IDA는 이제 외국인 투자 업무를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세 번째 요인은 이제 노동시장의 안정입니다. 노사관계 및 임금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 교육 개혁, 개방 정책 등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임 및 양질의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결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가 재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이걸 통해서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연 2.5% 이내로 자제하는 대신에 정부는 소득세 인하,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건전성 제고 등 이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노사정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부러운 면이 되겠네요. 아일랜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금과 노사 관계를 신속히 이제 안정시키게 됐습니다. 자, 제가 뭐 이 아일랜드 경우뿐만 아니라 뭐 대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거기에는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성장과 분배라는 이런 정책을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내는 거를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북유럽을 쭉 이제 가족 여행을 하면서 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이제 보고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참 이제 저희는 아직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경우에도 참 부러운 것이죠. 이건 뭐 그야말로 그들도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낸 건 아니고 결국 굉장히 이제 오래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사정 모두가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들 뭐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결국은 각자 이제 양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양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뭐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걸 양보해야 되니까 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이죠. 힘든 부분이지만 그것들을 결국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뤄낼 때 그 사회가 안정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자, 뭐 저희도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런 이제 뭐 혼란들 시행착오들이 참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도 뭐 공통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가서 체험해 보면서 참 이제 뭐 지금 아일랜드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러운 생각이 이제 들었었죠.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북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뭐 이제 아일랜드 보면서 제가 좀 감회가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노사 붕괴 발생 건수도 1984년에 192건이었지만 1990년에는 49건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에 오면 10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노조 설립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노조 수 및 노조 가입률도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뭐 사회 제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요. 자, 아일랜드는 이제 노사 협약 이후에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이제 분위기에서 임금 상승률이 현저하게 둔화된 바 있습니다. 국가 재건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뚜렷하게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죠. 이 같은 임금 상승률의 둔화 추세는 2000년까지 이제 지속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아일랜드는 조금 이제 임금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단위당 임금 비용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이 결국 뭐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굉장히 이제 다 추구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자, 이제 생산성이 올리는 방법은 기술이 발전되든가 뭐 방법론적으로 이제 발전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제 기존 생산 방법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법에 획기적인 개선이 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뭐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되는가. 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겠죠.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결국 생산성의 향상은 결국 오히려 단위당 임금 비용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 것이죠. 1990년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신경제라고 하는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그거는 그때는 정보통신 산업의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이 엄청난 미국 경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대학 과정을 이수한 풍부한 이제 젊은 노동력, 양질의 이제 그야말로 젊은 노동력이 또 풍부하다는 것이죠. 1990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고학력 인구가 이제 해외 유출이 심했죠. 이 아일랜드보다는 보다 양호한
유럽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를테면 뭐 영국이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멀리 미국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심했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고급 인력이 다시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유턴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아일랜드는 젊고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뭐 당연히 이제 대영 제국이 구성하는 국가니까요.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적절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 노동력을 보유하게 됐다. 뭐 이상적인 경우죠. 젊고 유능한데 결국은 임금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리고 뭐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가 가능한, 이 가장 이상적인 결국 기업들이 찾는 근로자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아일랜드는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확대인 네 번째 이제 요인을 보면 FDI 기업에 대한 R&D 지원입니다. 연구개발 지원. 아일랜드 정부는 결국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R&D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뭐 거기 한 네 가지 이제 뭐 사례가 나오는데요. R&D에 대한 세액 공제, 지적재산권 세제 혜택, 자본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다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죠. 저 기업들은 결국 연구개발에도 엄청난 이제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자금을 투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기업의 경감을 줄여주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조치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한 것이죠. 이 같은 이제 아일랜드 R&D 정책이 결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제 유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아일랜드 소재 기업이 제3국에 소재한 자회사의 배당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과세하지만 제3국이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경감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일랜드는 이제 그야말로 첨단 산업 은행업 중심의 FTI 유치 전략을 시행하고, 자국의 그런 그 산업 구조상 가장 이제 유리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잘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전자, 의료, 금융 등 이런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게 결국 중요한 거는 부가치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부가치가 높아야지 결국은 국가의 부가 증대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소득도 역시 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죠. 중심을 한 FDI를 이제 유치한 것인데, 1990년대 중반에는 화학, 컴퓨터, 전기공학 분야를 유치했고요. 1990년대 후반으로 보면 이제 IT 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까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이제 얘기한 바를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중에 블랙보드로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우선 이제 먼저 내가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3교시 조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을 이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이런 진도는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게 11주차 강의에서 3교시의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의 한 뭐 부분을 취해서 시간을 이제 메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12주차, 13주차, 14주차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는 제가 일단 다 나갔기 때문에 관련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1주에서 4주차 사이 한 것이 있죠. 그런 비슷한 이제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북미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던 북미 7주차 강의분인데요.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건 뭐 그야말로 이제 투자하고 적합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다 관계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북미 10주차 강의인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하게 되고요. 14주차에는 북미 11주차 제가 강의했던 세계 정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주차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다시 또 그게 변한다면은 또 학교에서도 공지를 하게 되겠죠. 물론 뭐 나도 이제 블랙보드상에 당연히 공지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뭐 방침이 아직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내려온 그대로 교수들에게 알려준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일단 15주차는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요. 우리 국제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강의이기 때문에 6월 24일 수요일 날 1교시에 여러분들은 레포트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하게 되면 이제 교문에서 일단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발열 체크를 하고 여기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시험을 보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1교시에 시험을 일단 1교시에는 프리하게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제출하십시오. 이제 먼저 오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뭐 제 시간에 오게 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걸 감안하세요. 그래서 제가 1교시 때는 여러분들이 레포트 제출하는 거를 제가 이제 받고 그다음에 시험은 2교시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는 저희가 이제 국제투자는 34명인데요. 강의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천안 캠퍼스 1호관 312호입니다. 312호. 충분히 우리가 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뭐 충분한 이제 저기 자리는 되리라고 봅니다. 뭐 그때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내가 알아서 이게 자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나머지 차수하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내가 알려줬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블랙보드 상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포트는 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날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레포트 점수는 이제 뭐 부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뭐 1주차 있어도 뭐 제가 강의 객석상에 다 얘기했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날 최초로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에 등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건 꼭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은 오픈 테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블랙보드 상에 다 자료를 띄웠죠. 자료를 띄웠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본인이 뭐 출력을 하든 어떻든 본인이 이제 알아서 결국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뭐 제가 항상 하는 거지만 오픈 테스트고 문제는 세 문제가 나올 겁니다. 1시간에 뭐 충분합니다. 세 문제는 1시간 뭐 되게 50분 분량이 되겠습니다만은 한 문제당 15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잘 준비해서 6월 24일 날 이렇게 레포트 제출과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또 발열 체크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 결국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공지사항은 다 이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블랙보드 상의 요 사항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이 지금 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시험 범위는, 이것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 시험 범위는 이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범위입니다. 제가 1주에서 4주차에 이제 관련 주제에서 한 거, 당연히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이제 내가 이거 하게 되는 강의진도 끝나거나 하게 되는 이것도 당연히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의 범위는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범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재는 21세기 글로벌 M&A 투자 포커스 이미 여러분들 다 이제 블록버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장 국내 M&A 동향 했고요. 4장 글로벌 기업의 M&A 분석 했습니다. 15장 해외 직접 투자의 기초 했고요. 16장 해외 직접 투자의 경제적 효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해외 직접 투자의 위험 관리 이제 강의를 했고요. 21장 신자원민족주의 대두 강의했고요. 오늘 이제 자원부과 자원기업의 부상 약간 남은 부분 22장 그리고 이제 23장 세계 주요 국가의 FDI 유치 정책 분석.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다 마쳤고요. 요게 이제 기말고사의 범위고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는 안 받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60%의 범위가 되죠. 그 다음에 레포트 20%의 범위, 그 다음에 출석. 요게 이제 뭐 그때마다 제가 블록버스 한 줄로 정리해서 따올리라 그랬죠. 그것도 뭐 공지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은 20% 이렇게 해서 성적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학교에서는 성적은 이제 뭐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대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온라인 강의 특수상 절대 평가로 이제 권유했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다 A를 받을 그런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잘 분배를 해서 결국 성적은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뭐 지금 한 5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뭐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제가 뭐 이제 이것도 뭐 한 파트도 다 못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시간에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세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보면은 2019년 1월달에 발간한 뭐 이 주간 보고서입니다. 영어는 Weekly Economy Review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9년에 글로벌 10대 트렌드를 이제 매년 초에 그해 이제 어떤 트렌드가 올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제 정합니다. 이 정하는 거 상당히 이제 10가지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상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선택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다 맞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지금 뭐 한 4분 조금 못 남았습니다만은. 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트렌드가 이제 트럼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너도 나도 트럼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그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가 극우 열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현상이 트럼피케이션입니다. 이건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잘 알다시피 뭐 누구도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거의 뭐 90% 이상은 예상을 못했죠.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 뭐 그 선거 전날까지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주류 학계에서는 트럼프의 가능성을 10%도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가 내건 공약이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슬로건은 뭐 이거죠.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요거였죠. 이게 이제 뭐 미국의 특히 이제 백인 중산층 이하에서 상당히 어필하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현재 이르고 있고 금년 말이 되겠죠. 여기 이제 또 뭐 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선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떻든 이제 그걸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내용으로 보면 자, 트럼프화가 이건 이제 트럼피케이션 트럼프화가 글로벌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다자간 협력 체계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국제 간의 협력이죠. 다자간 협력 체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뭐 전문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미 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미중 간의 그야말로 뭐 학자마다 좀 용어는 다릅니다만은 무역 전쟁이라고 트레이드 워 무역의 이제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지금 더욱더 이제 격화되고 있죠. 또 더군다나 이제 이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또 중국을 압박하면서 또 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선거 전략 차원상에 더욱더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경제가 더 이상의 이제 미중 간의 교육에서 적자를 보고서는 버틸 수 없다는 이런 또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적으로 이제 시사점을 이제 가져야 될까요? 물론 저희 한국도 포함해서 결국 이제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서 결국 세계 각국과 전략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화해야 될 것. 즉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략적, 스트래티직 상호 의존성, 인터디펜던스. 특히 우리가 어떤 주도하는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상 동북아에 워낙 강대국이 다 소지하고 있죠. 중국. 좌로는 우리를 기준으로 좌로는 중국, 우로는 일본, 또 구소련 지금 러시아가 승계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연해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걸쳐 있죠.
자, 이런 그야말로 세계 열강들이 또 미국은 전 세계적인 전략 차원에서 결국 또 여기 이제 뭐 한미 방호 조약도 있습니다만, 상호 방위 조약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이라는 그 틀 속에서 또 미군이 현재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상호 의존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뭐 무역적으로는, 우리 교육적으로는 중국의 제1의 교육국이 돼 있고, 또 이웃하고 있는 국가고, 거기다 뭐 북한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일본으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협력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과거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복잡다기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는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들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잘 이제 어느 한 국가하고도 뭐 그야말로 갈등 관계가 야기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게 다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결국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결국은 잘 강화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집약적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이 온라인 강의 생소했을 텐데요. 하여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생소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로서는 또 뭐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수업에서도 또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교수마다 약간의 이제 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24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6월 24일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참 이렇게 뭐 이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튼 잘 적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